네, 우리 지금까지 중요한 난수 구하는 방법 다 배웠습니다. 자, 랜드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최대값 설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연산자 이용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난수 구하는 방법 끝내고 싶지만 아직 하나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sRand 함수를 통해서 시드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난수의 시작값. 그래서 이 시드 값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우리가 좀 전에 구해본 프로그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첫 시작하는 것이 20입니다. 또 시작해볼까요? 네, 또 20이죠? 자, 이 내부에서는, 20번 내부에서는 뭔가 불규칙적으로 함수가 생성되지만 언제나 시작되는 값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바로 시드 값을, 난수를 시작하는 값인 이 시드 값을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시드 값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시드 값을 설정해주는 함수가 바로 sRan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드 값을 설정해주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난수가 발생할까요? 핵심은 현재 시각, 그러니까 초가 되겠죠. 그 초 단위가 sRand의 시드 값의 인풋 값으로, 여기 있는 시드 값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현재 시각을 구하는 함수는 바로 time이 되겠고요. time이라는 함수는 참고적으로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time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time.h라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고요. 그리고 ti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리턴되는 값으로 현재 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time 언더바 t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long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nput 파라미터로 타임에 대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포인터 값이 포인트 타입으로 input 파라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편의적으로 null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포인터와 null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장 이후에 배울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null이라는 값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프로그램에서 난수의 시드 값을 한번 초기화했으면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는 시드 값을 재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처음에 sRand time 이렇게 난수를 초기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land라는 함수를 써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스에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난수의 시드 값을 설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sRand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된다. sRand의 그 값으로 시드 값을 설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떤 함수? time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값은 null 널로 해주면 되고요. 이것은 그냥 거의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Rand time nu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가 더 남았어. 뭐죠? time이라는 함수 호출을 하려면 어떤 함수? include time.h를 include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실행시키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1, 8, 14, 0 이렇게 다른 시드 값을 통해서 다른 난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두 while문과 그리고 난수를 발생시킨 거 합쳐서 우리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은 0부터 9까지 이미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사용자가 맞추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맞았으면 정답입니다. 만약에 작은 값이면 작은 값을 입력했습니다. 혹은 큰 값을 입력했으면 큰 값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주고요.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뼈를 먼저 살펴보자면, 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은 num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발생된 난수를 입력한 것은 랜덤 nu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난수 초기화, 그러니까 시드 값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난수를 하나 생성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while문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중에서 몇 번입니까? 라고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비교해야겠죠. 값을 비교를 하고요.
모두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if, else if, 마지막 el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맞았으면 조건식을 봐서 반복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차례로 해볼까요? 자, 먼저 난수를 초기화하는 거 뭐였죠? 네, 기계적으로 sland를 쓰면 되겠죠? sland고요. 초기값, seed 값을 넣어주는 것은 보통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시간은 time. 그래서 input 값은 null로 이렇게 대문자 nuller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난수를 초기화해줬고, 그럼 실제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은 뭐였죠?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은 land였습니다. land였고, 근데 최대값이 9죠. 그러니까 나머지 9로 나누기를 뭘로 해줘야 되죠? 9가 아니라 9 플러스 1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10 해주고, 그래서 0부터 9까지 단수를 발생시켜서 그 값을 어디다 대입해주면 될까요? 우리 land 언더바 너희라는 변수에 대입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난수가 발생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을 텐데요. 그거는 printf와 scanf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았고요. 자,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뭐죠? 제일 먼저, 그냥 우리 가장 편한 걸로 봅시다. 맞췄을 경우에, 동일한 경우에, num이랑, land 언더바 num이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정답입니다. 출력해주죠? 줄바꿈 해주고요. 만약에 사용자 입력한 값이 난수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입력한 값이 난수보다 더 작으니까요. 작은 값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같거나 작거나 그 외엔 큰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큰 값을 입력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건을 반복할지 여부 어떤 경우에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사용자가 입력한 경우랑 난수랑 서로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르다. 그렇죠? 다른 경우 비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느낌표 눈이 되겠죠? 서로 다른 경우. 즉 다른 경우에만 루프를 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num이랑 random을 갖다 하고 한다면 그렇죠? 조건식 그래서 반복문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장을 해서 시험을 지켜보면 난수가 발생해서 0부터 9까지 5를 해볼까요? 큰 값을 입력했네요. 4, 3, 2,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난수를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강의에서 발생하는 이 시나리오랑 실제 여러분께서 실행해보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수를 발생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난수를 발생시켜서 두 왈문을 통해서 자, 핵심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입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왈문의 조건식에 의해서 분기를 계속했다는 것 그리고 난수를 발생시킬 때는 land를 썼는데 나머지 연산을 이용했죠. 최대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난수 초기화로 sland time 함수를 이용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페이지 내용은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드신 반복문, 포문이나 혹은 왈문을 좀 더 빠르게 돌리고 싶다,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코드 최적화 관련된 기법이 되겠고요. 핵심 언스위칭 기법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인데 가장 개념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반복문 안에 있는 if나 스위치 같은 분기문은 가능한 반복문 밖으로 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for문이라는 반복문 안에 if문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if문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type이라는 변수 값인데 이 type이라는 것은 for에서 쓰이는 분기 변수랑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if를 밖으로 빼는 거죠. if를 밖으로 빼고 그 안에서 포문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CPU의 어떤 스케줄링, 어떤 CPU가 동작하는 방식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 언스위칭 기법 이외에 반복문 두 개를 결합하는 제밍 기법 혹은 반복문 대신에 배열의 인덱스를 처리하는 언롤링 기법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독자분께서는 좀 더 찾으셔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프로그래밍, 패러럴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복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CPU 여러 개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CPU를 여러 개 꽂는다든지 혹은 CPU 코어가 여러 개, 멀티코어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대표적으로 오픈MP 혹은 MPI라는 같은 라이브러리 혹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심이 있으신 독자분께서는 좀 더 찾으셔서 공부해도 좋을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한 번만 풀어보고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작성한 소스를 두 while문을 썼잖아요. 두 while문에서 두를 빼버리고 그냥 while문을 쓰는 소스로 변경해 보세요. 단 0부터 19까지 숫자에서 난수를 구해야 된다. 두 개 바뀌었네요.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부터 19 사이죠. 0부터 19 사이니까 이 값을 max 플러스 1이니까 뭘로 바꾸면 되죠? 네, 20으로 바꾸면 되겠죠? 20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만 2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꿔야겠죠? 0부터 19번까지 중에서 몇 번일까요? 라고 했는데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테크닉을 쓰고 있죠? 네, 20이라는 이 최대값과 그다음 19라는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같이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 숫자가 그래서 30일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29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소스 여러 군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서 같이 쓰게 할 수 없을까? 즉, 한 번만 바뀌어도 여러 군데는 같이 따라서 바꾸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책에서 제시한 기법은 뭐냐면 상수값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t int 값으로 해서 max land라는 값을 정리해주고요. 그것이 0부터 19까지죠. 그래서 20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0부터 max land라는 상수값을 정리해줬고 그것을 여기서 쓰고 있죠. 나머지 영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ax land라는 상수값을 정해줬고 그것을 또 여기서 쓸 수 있겠죠. 0부터 %d 번까지 몇 번일까요? 하고 그 값은 maxland에서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 혹시 만약에 최대값이 29가 되고 싶다. 그럼 여기만 딱 30으로 바꿔주면 여기랑 여기 바꿀 필요, 두 군데 바꿀 필요 없이 한 군데 바꾸는 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상수 변수를 이용해서 소스 변경할 곳을 한 군데로 간소화시켰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실 테크닉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while문 대신 while문을 써야 되니까 일단 가장 심플하게는 while 명령어 블럭 부분을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될까요? 두 while문 대비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걸리죠.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직전에 while문 조건식을 먼저 비교하기 때문에 num 값이 초기 값이 0이니까 만약에 land num 값이랑 num 값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전에 입력도 못 해보고 바로 이 명령어 블록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즉 land num이 0부터 19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니까 모두 20가지 경우 중 한 가지니까 확률 20분의 1, 5%가 되겠네요. 5%의 확률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일종의 버그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 확률을 0%로 만들려면, 즉, 버그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land num이라는 변수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어떤 값이 될까요? 여기서는 일단은 -1 값이 되겠네요. 즉, -1 값이 되면 최초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land num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0부터 19 사이 난수를 발생하는데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이 명령어 내용 부분이 시행이 됩니다. 즉, 두 while문과 같은 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9까지 몇 번일까요? 큰 값을 입력했고, 큰 값을 입력했고, 2가 이제 정답이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부터 19까지의 난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시나리오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두 while문 대신에 while을 썼기 때문에 최초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기 전에 그 조건식을 언제나 체험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값으로 -1을 대입했다는 이 테크닉은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